카카오가 택시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이 계열사 카카오 모빌리티가 대형 택시 카카오티 벤티 100여 대의 시험 운행을 시작한 겁니다. 타다와 아무래도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둘 다 대형 차량을 이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가격을 보면 카카오 대형 택시가 조금 더 쌉니다. 기본료 4,000원으로 중형 택시 수준인데 다만 수요가 몰릴 때 적용하는 탄력 요금제는 타다보다 높은 최대 2배까지 적용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 역시 택시 면허 여부입니다. 타다는 쉽게 말해서 기사까지 딸린 렌터카라면 카카오 대형 택시는 택시 회사로부터 직접 택시 면허를 사들여서 택시 기사가 운전을 합니다. 9개 업체를 인수해서 890여 개의 택시 면허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택시 업계 반발도 줄일 수 있고 또 운송사업에 면허 없이 무임승차한다는 편법 논란에서 다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100대 남짓 시험 운영이지만 이 파급력에 관심이 가는 이유 업계 1위 카카오티 앱과의 연계성 때문입니다. 이 택시를 부를 때 카카오 대형 택시가 먼저 팝업으로 뜨게 되는데 그만큼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확률도 높아지고 시장에 빨리 자리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다만 타다와 마찬가지로 의문은 있습니다. 어떤 기술적인 혁신이 함께하지 않은 단순한 브랜드 택시가 아니냐는 건데 이 택시와 다른 운송 방식, 그러니까 플랫폼 운송 사업은 기존 소비자 불만 요소를 없애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격을 낮춰서 소비자 선택을 받는 걸 목표로 합니다.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이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랩이 그중 하나인데 타기 전 가격이 정해져서 바가지 우려가 없습니다. 먼 거리를 돌아가거나 아니면 막히는 길로 가더라도 적어도 비용 측면에서는 마음 상할 일이 없고 그만큼 소비자 편익을 높여주는 거죠. 다만 이 카카오도 과거 카풀 사업을 시도했다가 포기한 것처럼 우리 현실에서 운송업으로 공유경제 등의 혁신 실현이 가능하냐 이런 회의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택시 관련된 논쟁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유휴 자본을 또는 유휴 시설 또는 유휴 자원을 우리가 환경 등등의 문제에 있어서 유효하게 같이 활용을 하자는 기본적으로 공유경제 취지에 찬성한다면 그 다음 스텝의 논쟁은 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택시는 일체의 공유경제, 공유 차량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고 카카오 대형 택시가 택시비 인하를 견인할 수 있느냐 이 또한 미지수입니다. 이 기존 택시, 법인 택시 그리고 업체, 기사에서 이제는 법인 택시 업체, 기사 거기에 카카오 모빌리티까지 식구가 늘어나면 수요가 폭증하거나 아니면 가격 인상이 없는 한 각자 가져가는 몫이 줄어들게 됩니다. 추운 겨울 늦은 밤 이 택시가 잡히지 않을 때 정말 난감합니다. 특히 기본료 수준의 이 가까운 거리면 애플리케이션으로 아무리 택시를 불러도 응답은 없는데요. 카카오의 이 택시 업계 진출이 가격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승객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을지 그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